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에센셜 오일 정의랑 이제 사용 방법, 블렌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오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오느냐, 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오느냐면, 책에 보시면 21페이지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22페이지 압착법, 23페이지 용매 추출법, 25페이지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거는 거의 안 쓰고 요 3가지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오일 추출법인데, 여러분 갖고 계신 오일 중에서 시트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다는 그냥 그 수증기 증류법으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맞으세요. 거의가 90% 정도의 오일은 다 수증기 증류에서 뽑아요. 그럼 증류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네팔 가서 봤거든요. 도테라가 소싱 트립이라는 걸 가요. 제가 네팔하고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네팔은 윈터그린이라고 그 딥블루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오일이 있어요. 그거 생산하는 생산지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버가못하고 레몬이 나오는 이제 공장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증기 증류법과 냉압착을 다 보고 온 거거든요. 해발 2,500m에 제가 이제 그 비포장 도로에 막 6시간을 막 이렇게 막 거의 이루고 막 절벽을 따라서 6시간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첫날 두 번째 날 봤나? 예, 두 번째 날 증류소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산속에 오솔길 이렇게 라인 따라갔더니 왜냐 아주 커다란 드럼통 같은 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못 봤는데 쬐끄만 아저씨가 옆에서 계속 불을 떼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양희쌤. 불을 떼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지게에다가 그 윈터우리 이파리를 잔뜩 따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 끄는 것들을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지게가 우리 어깨에 매는 지게라면 거기 이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구니가 달려있어. 머리에 힘으로, 이 목에 힘으로 이거를 버텨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바로 이제 그 무게를 달아서 이제 적어서 이제 원하는 기간만큼은, 난 매일매일 받을 거야. 매일매일 현금 주고, 이제 난 일주일에 한 번 받을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현금을 주고 바로바로 현금 받치기를 하다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돈을 주고, 그 다운 윈터그린이 600kg가 모이면 이거를 그 통에다가 다 집어넣고 물을 넣고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물 끓이면 온도를 유지하는데, 유지가 아니라 계속 끌어올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장작을 넣어요. 어떤 한 분이 계속 장작을 넣으시면 계속 물이 끓으면서 이 식물 안에 있는 게 다 튀어나와요. 기름기까지 다 튀어나와서 수증기로 올라가요. 증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증기를 모아서 급속 냉각을 시키면 얘가 미지근해지면서 이제 그 수증기가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기름 성분이, 우리가 얻고 싶은 건 기름이잖아요. 물하고 기름은 절대 안 섞이니까 층이 나뉘어요. 밑에 물이 있고 위에 기름이 동동동동. 근데 윈터그린은 물보다 무거워서 윈터그린이 가라앉고요, 물이 위에 떠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얼마큼 짜면 이 통 밑에서 수도꼭지를 탁 틀어서 윈터그린 쭉 따라내고 탁 잠궈요. 물은 계속 버려져요. 그냥 버려지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800kg를 증류하면 4.5kg의 윈터그린이 나온대요. 1차 증류지 이걸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가져와서 또 증류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양이 되게 많이 준대요. 근데 뭐 어쨌든 수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두 찌듯이,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 고구마 삶아보세요. 고구마 삶을 때 물에 고구마를 퐁당 넣고 계속 삶다가 어느 순간 고구마 익은 내가 남아가서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에 고구마의 성분이 묻어 나와서 내 코에서 고구마 익은 내를 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 수증기를 날리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수증기에 있는 기름 성분들을 쭉 빼내는 게 수증기 증류법이에요. 근데 들어간 게 맹물밖에 없고 나온 게 물과 기름으로 분리되니까 수증기 증류법은 가장 깨끗하게 오일을 뽑는 방법이에요. 들어간 게 물밖에 없잖아요. 그쵸?
가장 깨끗하게 오일을 뽑는 방법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양도 많이 나오고, 계속 온도를 계속 높이니까 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뽑는 방법이라서 전 세계 거의 모든 90% 정도의 오일을 다 수증기 증류로 뽑아요. 그러면 오일은 좀 따라내고 남는 물이 있어요. 처음에는 맹물을 넣어요. 거기 산이라서 지하수를 넣어요. 지하수를 넣어서 막 이렇게 끓이는데, 그러면 이 기름이 가라앉고 위에 뜬 이 물은 처음에 그 물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들 그 시금치 데쳐 보셔서 아시죠? 데치고 나면 그 남은 물이 좀 뿌옇죠. 냄새도 처음에 그 맹물 아니고요. 시금치에서 뭔가가 나와서 뭔가 좀 색깔이 좀, 그리고 냄새도 좀 거시기 해요. 이 물 나와요. 이 물에는 그래도 윈터그린에 뭔가가 섞여 있어요. 오일도 약간 들어있을 거고요. 다른 수용성 성분들, 아니면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이 섞이지 않은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아주 영양가가 없는 맹탕은 아니고요. 나름 이게 뭔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플로럴 워터 하이드로졸이라고 부르고요. DIY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워터 아시죠? 워터? 편백 워터, 방풍 워터 들어보셨어요? 그럼 워터들이 다 이 수증기 증류하고 나오는 하이드로졸이에요. 이거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스킨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무슨 워터. 그래서 수증기 증류를 뽑는 모든 오일은 워터가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 워터, 사이프러스 워터, 로즈마리 워터, 페퍼민트 워터, 시나몬 워터, 프랑키센스 워터, 로즈 워터.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유칼립투스 워터, 바질 워터 다 있어요. 캐모마일 워터, 모든 워터는 다 있어요. 다 팔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다가 스킨으로 쓰시면 좋으세요. 여러분 스킨의 구성이 99% 이상이 물이잖아요. 물에 약간의 알코올과 다량의 방부제와 약간의 향료와 그게 들어간 게 스킨이잖아요. 그냥 하이드로졸 쓰시면 오히려 훨씬 더 영양가가 많고 순하고요. 화학 같은 거, 방부제 안 들어간 거 쓰실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싸요. 한 1리터 7,000원에서 7,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나눠 쓰시면 되고, DIY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나눠서 이걸 미스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증기 증류의 가장 큰 장점이 깨끗하게 오일을 뽑는 건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선생님들 처음에 라벤더 향 맡았을 때, 로즈마리 향 맡았을 때 풀냄새하고 똑같은가요? 다르죠? 내가 알던 그 라벤더는 이 냄새가 아닌데, 내가 그 섬유유연제 맡았던 라벤더는 이 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그 남해 가서 맡았던 그 향긋한 로즈마리는 이 향이 아니에요. 얘 찌린내가 나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수증기 증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향이 바뀌어요. 열을 가하다 보니, 여러분들 왜 시금치, 날 시금치의 향하고 데친 시금치의 향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건 아시죠? 양파도 날 양파의 향이나 맛과 익은 양파의 향이나 맛은 굉장히 달라요. 그쵸? 똑같아요. 수증기 증류를 뽑은 오일은 풀냄새하고 좀 달라요. 왜? 열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 증류의 가장 큰 단점은 향이 좀 변한다.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하다. 예요. 그러면 다 끓이면 되는데, 열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못 끓여. 끓이면 다 분자 구조가 깨지거나 향이 영 거시기해서 안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트러스예요. 시트러스는 참 골고루 따로 놀아요. 노트도 탑노트고요. 추출하는 방법도 따로예요. 그다음 원액 얼굴에 바르면 까매지고요. 시트러스 나름의 이렇게 특징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어떻게 뽑으면 냉압착으로 뽑아요. 냉압착. 지금 뭐냐면 뜨겁지 않게 해서 눌러 짠다는 얘기예요. 압착. 들어보셨죠?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짜는 거. 근데 내가 이탈리아 가서 봤는데 어떻게 뽑냐면 열심히 다 씻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요. 중간에 여러 번 씻어요. 씻고 나서 이렇게 긴 한 3m 되는 판때기 이 위에 레몬이 막 굴러댕겨요.
그 밑에 판이 약간 강판 같은 느낌인가 봐. 돌면서 얘가 계속 껍데기가 살살살 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맨질맨질해져요. 맨질맨질해지면 애가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돌다가 맨질맨질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뚝 떨어져. 그러면 그 향이 막 날 거 아니에요. 밑 위에서 약간 미세하게 물을 쫙 샤워를 시켜요. 이 물이 뜨는 향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판 밑에 이렇게 갈린 레몬 껍데기와 물이 섞여서 이제 쭉 내려가요. 그러면 이 껍데기 다 갈린 레몬들은 바로 주스를 짜고요. 이 밑에 있는 거 쫙 가서 예, 이거를 눌러 짜요. 눌러 짜서 여기서 이제 짠 다음에 물하고 기름을 따닥따닥 분리해서 레몬 오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이게 냉합작법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고 예, 눌러 짠다고. 옛날에 하나가 눌렀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 기계화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레몬 오일이 그냥 이따만 드럼통에 그냥 계속 콸콸콸콸 나오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레몬 오일 되게 많이 줄 줄 알았어요. 콸콸콸 나오길래 했는데 요만한 2ml 병에다가 하나씩 주시더라고. 향이 내가 갖고 있는 레몬 향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신선하고요. 금방 짠 거라서 이런 냉합차이든 수증기 증류든 굉장히 시간에 민감해요. 타임 센서티브하다고 나오더라고. 빨리 짜야 신선한 우유를 뽑을 수 있어서 그 따오자마자 바로 그래서 그 레몬 오일이 시트리 섬에 새벽에 배가 온대요. 전날 수확한 것들을 새벽에 오면 그 다음날 몽땅 다 오일로 가공이 된대요. 하루 만에 다 오일이 되는 거. 윈터그린도 하루 만에 오일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다퉈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향이 별로 향이 풍수 떨어지고 양도 얼마 안 나온대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용매 추출법은요. 말이 어렵죠. 냉합차 들어봤어.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들어봤고, 수증기 증류는 요즘 한약을 다 증류를 해주니까 들어는 봤어요. 그럼 용매 추출법 뭐냐고. 용매 추출법 뭐냐면, 여러분 용매가 뭔지 너무 들은 지 오래갖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나시는 게 신기해. 어떤 거냐면 인삼주 담그잖아요. 안녕하세요, 플라워박스님. 인삼주를 그 엄마들이 담글 때 어떻게 담가요? 술에다가 인삼 퐁당이잖아. 그쵸? 이 술이 용매. 내가 허브 식초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식초에 허브 퐁당이에요? 그럼 식초가 용매. 느낌 오세요? 뭔지? 그런 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궈서 우려내는 걸 용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매 추출법은 뭐냐면 왜 이렇게 뽑는 거냐면 수증기 증류를 했더니 향이 바뀌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향을 보존하겠다고 만든 방법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중세에 시작했어요. 중세 유럽이 이제 향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향이 변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고유향을 그대로 가져가느라고 용매 추출법이 발달을 했는데, 지금까지 용매 추출을 뽑는 건 거의 로즈 정도, 네롤리 가끔, 자스민, 로즈 자스민 정도에 뽑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알코올에다가, 알코올 있죠. 옛날에는 석유화학, 그러니까 돼지기름이나 이런 거서 뽑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고, 알코올에다가 장미꽃잎을 다 집어넣으면 장미의 빨간 색깔이 막 배어나오면서 알코올이 빨개지겠죠. 그 다음 밑에 하얗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장미꽃잎 만져보면 되게 미끈덩 거려요. 그게 뭐냐, 로즈 왁스 성분이에요. 그게 하얗게 가라앉아요. 얘 가라앉은 얘를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도테라 자스민 앱솔루트예요. 자스민이 앱솔밖에 없어서 앱솔 옷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자스민은 자스민이고 무조건 앱솔루트예요. 그 가라앉은 하얀 걸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장미꽃 알코올 담아놓으면 콘크리트 생기고 빨간 알코올이 생기는 거죠. 오일도 막 섞여 있고, 그쵸? 막 섞여 있는 걸 나중에 요거 이제 이 왁성 빼서 오일 빼내고 다른 불순물 빼고 알코올 날려서 로즈 왁스라고 팔아요. 약간 좀 씨어버터 같은 느낌?
그런 거 팔고요. 그 다음에 이 알코올에 섞여 있던 로즈를 추출하는 건데, 색깔이 빨갛잖아요. 빨간 알코올에서 뽑는 거라서 로즈 앱솔루트는 색깔이 좀 붉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색깔이 있죠? 약간 좀 진한 색깔이 있어요. 도테라 로즈는 보이시나요? 얘는 맑아요. 얘는 색깔이 없어요. 보이세요? 얘는 투명하죠? 맑아요. 수증기 증류한 거, 도테라 로즈는 예, 수증기 증류한 거고요. 이건 따로 산 거예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만 봐도 이렇게 미색 말간색을 띠면 얘는 수증기 증류를 뽑은 로즈고요. 이렇게 빨간 색을 띠거나 색깔을 띠면 얘는 앱솔루트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용매 추출법은 양이 되게 많이 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미는 수증기 증류도 뽑고 이렇게 용매 추출법으로도 뽑아요. 용매 추출법은 그냥 한마디로 앱솔루트법이라고 그냥 명명해요. 앱솔루트법. 용매 추출법이라고 안 하고 다 앱솔루트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증기 증류를 뽑은 이 로즈는 로즈 오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로 뽑은 얘는 로즈 앱솔루트라고 불러요. 향은 당연히 얘가 훨씬 좋아요. 얘는 수증기 증류에서 처음 맡으면 배추 삶은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얘가 로즈야? 얘가 로즈야? 근데 얘는 굉장히 풍부한 장미 냄새가 나요. 장미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원액이라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렇게 생각만큼 아름다운 향은 아니지만 발향하면 진짜 기가 막힌 향이 나요. 물론 오또도 발향하면 향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막상 장미 꽃잎에 코를 박으시면 오또 냄새가 나요. 우리가 아는 장미 향수 냄새가 장미꽃에서 안 나. 바람결에 오는 향은 장미 향수 냄새인데요. 장미꽃에 코를 박으면 수증기 증류한 이 냄새가 딱 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장미꽃 지금 아직 있지 않아요? 그쵸? 장미 아직 남은 데가 있거든요. 코를 이렇게 박아보세요. 꽃에다가. 그래서 용매 추출법인데, 이 용매 추출법은 다음에 수증기 중에 물밖에 안 들어갔지만 얘는 알코올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용매를 뭘 쓸지 잘 몰라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을 녹여내니까 석유화학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용매 추출법으로 뽑은 오일은 절대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제를 하는데 어느 수준 정제를 했는지 몰라요. 정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일 양이 줄어요. 그래서 앱솔루트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로즈가 제일 비싼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로즈 앱솔은 되게 싼 건 되게 싸거든요. 되게 싼 건 뭐겠어요? 정제를 많이 안 한 거예요. 양이 많이 나온 거고, 앱솔이 비싸다? 얘는 정제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분석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로즈가 가격이 싸다? 썩 좋은 로즈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앱솔이 향이 좋다 보니까 친구가 사다 주는 모든 로즈 오일은 다 앱솔루트 희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즈 오일은 원액으로 잘 안 팔아요. 비싸서. 이 앱솔이 싼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거 10ml에 6년 전에 8만원 주고 샀어요. 싸지 않아요. 15ml 지금 12만원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품질은 아니거든요. 그때 처음에 궁금해서 사보긴 했는데, 그래서 앱솔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오또는 보통 인터넷에서 로즈 오또 가격이라고 치시면 5ml씩 안 팔아요. 무조건 1ml, 2ml 소분해서 팔아요. 그게 뭐 13만원부터 23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로즈는 좀 더 비싸요. 되게 비싼 오일이에요. 어쨌든 용매 추출법으로 뽑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앱솔루트 분유인가봐 그러시고, 남자분들은 앱솔루트 하면 보드칸가봐 그러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이고 아로마 세라피를 배운 사람이니까 앱솔루트면 용매 추출법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초임기 이산탄소 추출법은 뭐냐면, 이거는 뭐 굳이 CO2 추출법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향도 보존하고 싶고,
깨끗하게도 뽑고 싶고 용매추출법의 장점과 수증기 중의 장점을 다 갖고 싶어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의 기압이 1기압이에요. 근데 그 통에다 놓고 식물을 놓고 33도에서 200기압으로 식물에다 이산화탄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그냥 다 튀어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오일을 분리해내는 건데 들어간 게 CO2밖에 없으니까 따로 분리할 게 없어요. 식물 성분에서 오일 성분만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기계가 되게 비싸고 고가여서 보통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CO2를 추출할 수 있는 곳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 평지에 있는 일단 운반의 문제도 좀 있어서 그래서 얘는 상용화는 실패한 애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오일들은 그냥 용매추출법, 수증기 증류법, 냉합차법 이 세 가지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고요. 그 다음에 장미는 두 가지로 뽑지만 자스민 오일이에요. 자스민은 용매추출법밖에 못 뽑아요. 왜냐하면 야밤에 하얗게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얘를 물에 넣고 끓이면 녹아서 없어져서 오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용매추출법으로 해요. 근데 얘 색깔이 되게 진해요. 자스민 색깔 시커멓죠? 병이 시커매서 시커매 보이고요. 향도 겁나 진해요. 오, 내 사랑 자스민. 도테라에서 파는 그 여러분들은 원액이 없으니까 로즈 터치 어디 갔어? 로즈 터치, 자스민 터치, 네롤 터치를 팔잖아요. 이 로즈 터치는 오또를 희석한 거예요. 수증기 중요한 로즈. 도테라는 로즈를 앱솔루트 만들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또를 희석해 파는 회사고요. 그리고 오또는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하지만 앱솔루트 못 먹어요. 이 로즈 향을 맡으시면 희석돼서 조금 향도 훨씬 괜찮아요. 이게 조금 장미향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고가의 꽃 오일들은 얼굴에 열심히 바르세요. 피부에 진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냉침법 포마드 이거 해야 되나? 냉침법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시험에 나오나? 냉침법은 뭐냐면요, 앱솔루트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만든 뭔가가 들어가면, 뭔가 용매스러운 게 들어가면 다 그거는 이제 앱솔루트예요. 지금은 알코올이라는 액체 용매를 쓰지만 중세에는 액체 용매가 없어서 돼지기름 라드를 발라요. 유리판에다가 그다음 꽃잎을 붙여서 꽃잎에서 향이 다 빠지면 떼고 또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반복하면 이 돼지 기름이 어느 순간 기름을 쫙 머금을 때가 있어요. 향을. 그럼 이 돼지 기름을 갖다가 이제 정제를 해서 향을 뽑아내는데 이렇게 향을 머금은 기름을 포마드라고 불러요. 옛날 어릴 때만 해도 아저씨들이 이렇게 포마드 기름 발랐거든요. 향나는 기름을 포마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앱솔루트법에 들어가요. 책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제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3분 남았어. 3분 동안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밑에 여기 보면 24페이지 밑에 인퓨전이라고 돼 있죠. 얘는 에센셜 오일을 뽑는 방법은 아니고요, 베이스 오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렌듈라 오일 아시나요? 아이오브에서 직구하시거나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카렌듈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염증에 좋고 진전작용이 되게 좋은 베이스 오일이에요. 그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금자나 꽃을 하다가 꽃잎을 다 떼가지고 올리브 오일이나 그러니까 먹는 식용유 말고 아로마 블렌딩에 쓰는 올리브 오일이나 해바라기 오일 같은 데다가 꽃잎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노란색이 이렇게 배어 나오거든요. 그걸 양지 바르면서 놓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면 더 빨리 배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2주 하고 꽃잎을 싹 걸러내면 이 베이스 오일이 카렌듈라 오일이에요. 2주에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카렌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쓰셔도 되세요. 대신에 약 안 준 깨끗한 금자나 꽃을 구하셔야 되지. 내 얼굴에 약을 바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인퓨전법이라고도 해요. 이해되실까요? 추출법 여기까지 하고